한국은 정말 매력 있는 나라죠. 일부 상류층 가정집에서 유행하던 한국 붉은 물은 미국 전역에 유행하고 있는데요. 빨간 액체 음료 배경으로 유리를 들고 있는 여성 손의 사진이 온라인에 인기를 끌고 있어요.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대형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분주해졌다고 합니다. 빨간 액체의 재료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리제입니다. 그때의 아픈 기억으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생각나네요. 사실 저는 미혼모예요.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단지 살이 찌나보다 생각한 것이 큰 오산이었어요. 처음 임신 테스트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던 게 생생합니다. 설렘도 두려움이 앞서지만 남자친구인 할리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했었죠. 아이와 로버트가 함께 사는 행복한 꿈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너무 들뜨지 않게 차분하게 임신에 대한 소식을 알려줬을 때 전 할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랬어요. 처음부터 기뻐하기는커녕 침묵이 한참 흐른 뒤에 시간을 좀 더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말만 남겼어요. 저는 당연히 기뻐할 거라는 생각과 달리 차가운 할리의 상처를 받고 돌아와야만 했죠. 혼란스럽거니 생각하지만 예상 밖의 행동이었어요. 회사에 어느 정도 위치도 있고 할 일이 많으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할리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무책임한 행동에 실망을 했고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할리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던 할리는 아이를 가지는 건 부담스럽다며 다시 생각해보자며 연락을 끊었지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으로 당장이라도 회사에 찾아가 따지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이가 불장난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생각 없는 행동으로 말만 툭 던지고 회피하다니요. 그동안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어요. 메신저도 차단하고 전화도 차단된 걸 나중에 알았어요. 더욱 어이없는 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였죠. 할리에게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나중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회사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말은 그에게는 이미 약혼할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속여가며 다른 여자랑 약혼까지 한 사기꾼이었어요. 평소에 보여주었던 달콤한 말과 미래를 약속했던 대화들이 다 거짓이었다니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거짓말에 녹아들은 자신이 한심하고 어리석었다는 걸 알았죠. 그의 배신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최악의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생명을 책임져야 할 아빠가 도망을 치는 비겁한 행동까지 하다니요. 며칠을 쓰러져 지내며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힘을 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걸 잃을 것만 같은 공포가 느껴졌어요. 뱃속에 아이를 혼자 책임져 하는 저는 강해져야 했죠. 할리하고 결혼 후 함께 카페를 운영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현실은 냉혹했고 저는 당장 생계를 위해 가게를 해야만 했어요. 창업할 목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두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자 혼자 카페를 오픈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선 임신으로 무거운 체력과 피로감이 심하더라고요. 매장 인테리어는 벽지 하나, 가구 하나도 허투루 고를 수 없었어요. 따뜻한 분위기를 원했지만 과한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카페의 문을 열었어요. 커피 머신에서 흘러나오는 첫 번째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이 공간을 채웠죠. 몇 개월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이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장사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몸은 고되지만 은은한 커피 향은 또 다른 힐링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찾아오는 하루가 만족스럽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졌죠. 근처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고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동네 매장은 한산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게가 곧 생계였고 이곳을 닫는 순간 아이를 위한 모든 것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한숨을 삼키며 매장의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게 문을 연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손님의 발길은 여전히 들쭉날쭉했어요. 처음에는 신선한 메뉴와 감각적인 인테리어 덕분에 반응이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손님이 줄어드는 걸 보니 속이 타더라고요. 오늘도 한산한 가게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오랜만에 엘리자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기분도 우울했는데 잠시라도 수다를 떨며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자는 대학 시절부터 늘 세련되고 당당한 친구였어요.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보니 여전히 우아한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문득 제 초췌한 얼굴이 신경 쓰였어요. 그런데 엘리자는 피부가 한층 더 뽀얗고 윤기가 나고 체형도 훨씬 날씬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더 예뻐진 것 같다고 하니 그 비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 비결이 무언지 너무 궁금해서 다그쳤어요. 엘리자는 빙긋 웃으며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어요. 저는 병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투명한 병 속에는 진한 붉은색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묻고 또 물었어요. 엘리자는 복분자라며 한국에서 가져온 병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최근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복분자를 마시고 깜짝 놀랐다며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마시면 체력도 좋아지고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서 요즘 많이 찾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병을 열고 한 모금 조심스레 마셔보았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과 살짝 감도는 달콤함이 의외로 부드럽고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 엘리자에게 가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엘리자는 장난스럽게 제 팔을 툭 치며 웃었어요. 복분자를 활용해서 가게 메뉴에 추가해보는 건 어떠냐며 제안했죠. 요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면서요. 여기에 복분자로 칵테일 같은 걸 만들어서 특색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추가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 했어요. 저는 엘리자의 말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복분자를 가게 메뉴에 넣는 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만으로는 가게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하게 가게 앞에 무료 시식 코너를 설치해봤어요. 다음 날 매장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손글씨로 적힌 팻말을 세웠어요. 붉은 빛이 도는 작은 컵에 음료를 따라 두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의 반응이 조심스러웠어요. 뉴욕의 거리에서 익숙하지 않은 한국 음료를 맛보는 게 망설여졌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호기심 많은 몇몇 손님이 다가와 컵을 들어올리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예상치 못한 표정 변화를 보였어요. 반응은 점점 커져갔어요. 한 손님이 시음을 하고 난 뒤 친구를 불러 함께 맛보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커플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한 모금 마신 후 포도주 같은데 더 부드럽고 달콤하다며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작은 매장은 예상보다 훨씬 붐비기 시작했어요. 복분자를 맛본 손님들은 매장의 제품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가게가 점점 활기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 탄산보다 복분자 맛이 더 깔끔했어요. 복분자가 매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예상치 못한 제 주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시간 여유가 있는 여성 손님들은 매장에서 복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 것이 하나의 수다로 자리 잡았어요. 손님들은 복분자의 효능에 대해 궁금해하며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했고, 이로 인해 매장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느낌을 자아냈어요. 가게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어 너무 만족했어요. 다행히 오픈 당시 발생한 대출금 비용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샤론과 복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던 한국 사람이 흥미를 보이며 다가왔어요. 그분은 기철 씨라고 한국에서 출장 왔다며 복분자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기철 씨는 한국 동의보감에 따르면 복분자는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운다고 전해진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기철 씨의 이야기는 복분자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던 손님들에게도 흥미롭게 다가왔죠. 너무 신기했죠. 저런 고급 정보를 알려주다니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기철 씨는 한국 시골에서 부모님이 직접 복분자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어요.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철 씨는 부모님이 재배한 복분자를 좋은 가격에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직접 재배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이었고 매장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게가 사람들이 늘어가고 인기가 생기면서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근처에서 일본식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사또상의 가게였죠. 저희 매장에 손님이 늘어나면서 팔짱을 끼고 유심히 쳐다봤어요. 사또상 가게는 음식점이고 전 단지 차만 팔고 있던 터라 크게 개의치 않았죠. 아마도 사또상의 손님을 뺏기라도 한 듯 눈을 흘기며 못마땅했어요. 질투를 느꼈던 것인지 사또상은 다음 날 브런치 카페의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조용히 새로운 음료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바로 일본 전통 말차였죠. 사또상은 말차를 시그니처 메뉴로 내세웠어요. 정성껏 갈아낸 녹차 가루에 따뜻한 물을 붓고 대나무 거품기로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냈어요. 말차 특유의 씁쓸하면서도 깊은 맛은 일본 차 문화의 정수를 담아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경쟁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또상은 손님들에게 복분자는 그냥 설탕을 입힌 색소 음료일 뿐이라며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진짜 건강을 원한다면 전통적인 일본 말차를 마셔야 한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의 말은 점차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줄어들고 일부는 다시 발길을 돌리기도 했어요. 매장 손님이 줄어들수록 불안감은 커지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소문은 금세 퍼지며 매출을 위협하고 있었죠. 갑자기 몰려드는 걱정에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카드값이며 대출금이 막연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의 단골 손님 기철 씨가 두 음료를 비교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복분자는 마치 과일을 따서 직접 즙을 내 마시는 듯한 자연 그대로의 맛이라고 했어요. 반면 말차는 쌉싸름한 깊이가 있지만 생각보다 짙은 녹색 색소가 많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그 순간 카페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기철 씨에게 집중되었어요. 기철 씨는 평소에도 미식에 대한 조예가 깊고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며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분이었어요. 그의 말이 퍼지자 카페에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여러 건강 음료를 찾아다니며 맛을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복분자는 자연스럽고 신선한 맛이 나는 반면 말차는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색소가 과하게 들어갔다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시지 않겠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던 가운데 한 손님이 갑자기 사토상을 향해 불만을 표했어요. 알고 보니 사토상은 이익을 챙기려다 보니 손님들에게 색소가 들어간 음료를 제공한 거였죠. 이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어요. 일부 손님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복분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복분자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졌어요. 몇몇 손님들은 즉석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복분자의 효능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복분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피로 회복과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그날 이후 카페에는 건강 음료를 찾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손님들은 건강을 고려하며 음료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복분자를 찾는 고객들도 많아졌고, 기존의 말차를 선호하던 손님들도 점점 복분자를 한 번쯤 마셔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토상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어요. 자신이 일본에서 공수해온 말차가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손님들이 직접 판단하여 선택하는 상황에서 강하게 반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사토상은 결국 씁쓸한 표정으로 울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기철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블로그와 맛집 SNS 계정을 통해 복분자의 생산 과정과 효능을 알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음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복분자의 매력을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기철 씨의 글은 빠르게 퍼졌고 복분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어요. 기철 씨의 말대로 진하게 탄 복분자는 입맛을 자극해 감탄을 쏟아냈죠. 손님들은 붉은 빛깔색이 너무 이쁘다며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맛집에 인증샷을 올려주었어요. 사토상은 마지못해 복분자를 카페의 대표 메뉴로 인정해야 했어요. 결국 손님들이 직접 판단하며 자연스럽게 복분자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기철 씨가 있었고, 저는 그런 기철 씨에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철 씨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추억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의 기철 씨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날씨가 차다 싶으면 감기에 잘 걸리고 친구들이랑 뛰어놀다가도 금방 지쳐서 혼자 그늘에 앉아 쉬곤 했죠. 어릴 때 기철 씨는 몸이 많이 약했다고 했어요. 친구들이랑 오래 놀지도 못하고 감기도 자주 걸렸죠. 그런데 그런 기철 씨를 위해 할아버지는 언제나 복분자를 챙겨주셨대요. 직접 키운 복분자를 한 움큼 씻어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건 기운을 북돋아주는 귀한 열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매일매일 복분자를 먹으며 자라다 보니 달라졌어요. 감기도 덜 걸리고 힘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초등학교 때까지 몸이 약했던 기철 씨는 중학생이 되면서 눈에 띄게 건강해졌어요. 키도 쑥쑥 크고 달리기도 남들만큼 잘하게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깜짝 놀랐대요. 정말 복분자가 자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대요.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기철 씨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으로 유학도 가고 몇 년 후에는 글로벌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게 됐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할아버지가 손에 쥐어주던 복분자의 새콤달콤한 맛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대요. 그리고 마침내 몇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기철 씨는 가장 먼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제 밭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았대요. 예전처럼 복분자를 한 움큼 쥐어주실 수도 없었어요. 기철 씨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대요. 언제나 건강하게 커다란 손으로 복분자를 건네주시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대요. 그런데 지금의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고 목소리도 한층 느려지셨다고 해요. 그제야 기철 씨는 깨달았대요.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다는 걸요.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미 기철 씨의 소식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그는 할아버지의 자랑이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기철 씨를 바라보셨대요. 예전처럼 단단한 손길은 아니었지만 손을 꼭 잡아주는 온기는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날
기철 씨는 오랜만에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옛날처럼 복분자를 한 알 한 알 천천히 맛보았대요. 새콤달콤한 그 맛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입안 가득 퍼졌다고 해요. 미국에서 복분자를 보니 할아버지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의 음료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왠지 고향의 느낌을 마시는 것처럼 따뜻한 그때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확히 맛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또상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제서야 기철 씨가 왜 이렇게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매장의 든든한 존재로 도움을 주었어요. 기철 씨가 없었다면 가게 운영을 어떻게 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힘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불어오는 제 배를 보고 곧 출산 예정이라며 축하해 주시지요. 기철 씨는 어느새 아이 아빠가 되어버렸네요. 미안하고 고맙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기철 씨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어요. 내년에는 한국의 부모님을 찾아뵈어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갈 때까지 건강하세요.